부엌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놀라서 문을 잠그지만 이번에는 왼쪽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또 나네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면서 까치발로 문 쪽으로 다가갔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앞마당에서 딱 뒤돌아보니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이 산산조각 난 것이 보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집이었던 잔해 더미를 걸어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걸 보게 되었어요. 허물어져가는 잔해 위로 날아가는 거대한 곤충떼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집 안팎에서 본 적이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기억나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날아다니는 목수개미였단 걸 알았을 텐데 집은 오랫동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목수개미는 날씨 조건이 충분히 좋은 늦 봄이나 초여름에만 짧게 비행해요. 그때가 짝짓기 철이거든요. 이때 집 주변에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눈에 가장 잘 띄죠. 1년 중 남은 기간 동안 구멍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으면서 거의 일반 개미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거의라고 말한 건 이 개미들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한 가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거든요. 목수개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습하거나 썩은 나무가 그들의 최우선적인 선택이죠. 터널을 만들면서 더 쉽게 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좋고 튼튼한 나무 조각을 마주한다 해도 멈추지 않아요. 단지 좀 더 오래 씹어댈 뿐이죠. 터널 시스템이 커지면서 여왕개미가 평생 낳는 알에서 더 많은 개미가 나타나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군락은 수천 아니면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로 이루어지죠. 그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를 거고 집은 구멍이 송송 난 치즈 같아 보이겠지만요. 날아다니는 개미들이 나타나면 이미 군집이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다는 것과 집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뜻해요. 아마도 여러분 집 밑에 개미 궁전이 벽에서 지붕까지 모든 나무 부분에 있을 거예요. 몇 년만 더 있으면 구조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서 재앙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집 안에서 날아다니는 곤충떼를 본다면 당장 해충방제를 요청하세요. 총알개미는 개미종 중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지만 동전보다 크게 자라지 않아요. 총알개미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와 같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작을 수도 있지만 무는 건 엄청 커요. 총알개미가 문 상처는 말벌이나 벌에 물린 상처보다 최대 30배 더 고통스러워요. 현지인들은 가끔 이 작은 곤충을 24시간 개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물린 곳이 하루 종일 불편한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불쾌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총알개미가 문 건 아주 위험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나을 거예요. 이 개미들은 강력한 물림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줄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총알개미는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역겨운 냄새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통해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면 얼른 도망가세요.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안 되는 불개미가 있어요. 그 모든 종들은 똑같이 강력하게 물어요. 이 개미는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작은 곤충들이고 뚜렷한 밝은 갈색, 거의 붉은색을 띠어요. 불개미는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음식에 끌려요. 초대받지 못한 소풍에 많이 쳐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불개미에게 물리면 엄청나게 가렵지만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물린 곳을 찬물로 씻어내면 덜 가려워지는 데에 도움이 될 거고 물린 곳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가려움보다 더 심한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긴급한 조언을 구해야 해요. 이제 벨벳개미는 개미가 전혀 아니에요. 날개가 없는 말벌의 일종으로 그냥 개미를 많이 닮은 것뿐이죠. 이 벌레들은 큰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보통 키 큰 풀밭에 숨어 혼자 살아요. 이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소개미라고. 왜냐하면 소가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벨벳개미를 밟고 그 대가로 고통스럽게 물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가끔 물려요. 특히 맨발로 걸을 때요. 벨벳개미에는 독이 있지만 꿀벌보다 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물렸을 때의 고통은 심각하죠. 그리고 이 벌레를 찌부러뜨리고 싶다면 행운을 빕니다. 이 개미는 유난히 질긴 등딱지를 갖고 있어서 다른 침을 쏘는 곤충들과 심지어 새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흰개미는 모든 나무와 개미에게도 무서운 존재예요. 개미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할 때 흰개미는 악명 높은 더미 위로 나가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돌려줘요. 이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머리에는 천연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적들에게 산을 뱉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보다 더 빨리 내쫓아내죠. 그 산성 물줄기에 손가락을 갖다 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정말 불쾌한 기분이거든요. 침 뱉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폭탄 먼지벌레들이 제일 잘해요. 이 벌레는 생김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위협을 느꼈을 때 큰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끓는 뜨거운 액체를 적들에게 뿌리거든요. 벌레의 배 안에는 2개의 물질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뿌리기 전에 이게 섞이면 서로 반응하면서 빠르게 뜨거워져요. 심지어 새들도 폭탄 먼지벌레의 앞길을 막는다면 큰 곤란에 처해지고 다른 동물들은 이 벌레에 대항할 기회조차 없어요. 타란툴라 호크는 아름다운 녹빛 날개와 노란 더듬이를 가진 길고 얇은 곤충이에요.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전역의 열대우림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죠.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땅을 파서 집을 만들어요. 만약 타란툴라 호크와 마주친다면 꼭 아주 천천히 멀리 떨어지세요. 이 곤충들은 위협을 느낄 때만 공격해요. 타란툴라 호크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침을 쏘는 걸로 여겨져요. 타란툴라 호크 침의 통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며 3분에서 4분 동안 지속돼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떠한 긴급처치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될 거예요. 옐로우 재킷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위험한 말벌종이에요. 독특한 노란색과 검은색 패턴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졌죠. 이 노란색은 일반 말벌보다 훨씬 밝은 눈에 띄는 네온색이에요. 옐로우 재킷은 큰 군락에 살며 나무, 덤불, 심지어 지하에 둥지를 지어요. 만약 옐로우 재킷 둥지를 발견한다면 천천히 움직이고 말벌들을 위협하거나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옐로우 재킷의 침은 절대로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니니까요. 일본 말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종이에요. 일본 말벌은 옐로우 재킷처럼 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를 갖고 있어요. 벌과 말벌을 구별하는 건 크기와 모양이에요. 일본 말벌은 호박벌보다 훨씬 크고 얇으며 말벌보다 훨씬 길어요. 이 말벌들은 당연하게도 700마리까지 무리지어 여행하며 일본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 일본 말벌에 쏘여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새빨간 뜨거운 부지깽이에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곤충들 중 하나에 쏘일 만큼 충분히 운이 없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의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물로 침을 씻어내세요.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서식하지만 2019년 북미에서 보고되었어요. 이 괴물들은 크고 노랗고 포악해요. 자이언트 말벌을 다른 벌이나 말벌과 헷갈리는 건 불가능해요. 훨씬 크고 더 공격적이거든요. 하지만 더 최악인 점은 꿀벌보다 3배 이상 긴 침이에요. 침에는 정말 강력한 독이 있고 아시아 자이언트 말벌에 몇 번 쏘이면 큰 동물과 인간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침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 생물들은 눈을 겨냥해 독을 뿌릴 수도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거예요. 인정합시다. 모든 진해는 무섭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끔찍한 종들 중 하나는 텍사스 빨간머리 진해일 거예요. 우선 여러분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악몽에서 기어나온 것 같으니까요. 검은 갈라진 몸, 발톱 같아 보이는 수십 개의 노란 다리, 그리고 2개의 긴 갈래가 있는 빨간 머리. 저를 총알같이 도망가게 할 만큼의 그림이죠. 이 진해들은 꽤 커서 두꺼비, 도마뱀, 그리고 가끔 쥐를 씹는 등 개걸스런 식욕을 갖고 있어요. 가끔 절박할 때는 심지어 비행 중인 박쥐를 바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붉은 머리 진해에는 독이 있어요. 외모에 어울리죠.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그렇죠.